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통진당에서 헌법 소원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자기들 정당 해산 심판 문제에 대한 네.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시위를 제기한 형사소송법을 거죠. 적용해야 되느냐, 민사소송법을 적용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네. 현재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 이런 정당 해상 심판 청구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것은 잘못됐다, 위헌이다. 이게 좀 이렇게 되게 주장하는 좀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형사소송법 준용이냐, 민사소송법 준용이냐.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부부가 이제 한쪽이 바람을 폈어요. 그랬는데 그 한쪽에서 다른 사람이 바람을 피는 현장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현장을 잡았습니다. 영상을 이제 녹화를 한 거죠. 네네. 근데 이것을 가지고 검찰청에 가서 이 사람을 간통으로 처벌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거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어요. 네네, 그렇죠. 여기서 아무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형사소송법 절차를 밟게 그렇죠. 되면.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거를 민사소송으로 가져가면 네. 원래 그 바람 피고 하는 건 은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혼을 인정해주고 아, 예.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거를 좀 법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증거 능력이라는 건데. 증거 능력을. 그러니까 형사법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는 어떤 증거는 네. 그것이 실제적 진실에 맞다고 해도 그걸 증거로 못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민사소송에서는 그런 증거 능력 문제를 따지지 않고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사가 자유심증에 의해서 결정하겠던 거기 때문에 그런 재판부가 저거를 인정할 거냐 마냐를 재판부가 이제 판단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그 바람핀 게 명확한 네.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그것을 증거로 쓸 수 없는 거죠. 형사소송법 준용에 따르면. 예. 네. 또 다른 문제는 그 입증의 수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할 때 민사소송은 51대 49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상대적 진실이 어느 쪽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 비해서 이 형사소송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수준. 예. 그래서 숫자로 얘기하면 한 97, 8 경우에 따른 한 돼야. 9 정도는 돼야지 예. 죄가 인정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이게 민사소송이 준용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형사소송에 준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번 그 헌법소원 기각, 네. 통진당이 요청했던 헌법소원이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통진당 그 정당해산 심판 본 사건, 네. 본건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본건 자체에는 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과 관계돼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도 넓어지고 입증의 수준도 좀 낮아도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형사재판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녹취록의 증거 능력 아닙니까? 네. 이 논리대로 하면 만에 하나 항소심에서 그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재판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고. 증거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통진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픈 그런 결정이라고. 통진당 입장에서는 뭔가 분위기가 네. 자기들한테는 아이간 불리하게 뭔가 돌아가는 걸로 느낄 수 있겠네요. 많이 불리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어제 그 상설특검 네. 그리고 특별감찰관